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제를 규제한다를 쓴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의 이혁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규제는 가설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설은 보통 어떤 주장을 할 때 쓰는 말이죠. 내 가설은 말이야. 보통 우린 이런 말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집을 많이 사려고 할까? 집값이 더 오르니까 빨리 사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또 새로운 가설을 말하죠. 이런 대답에 어떤 사람은 다른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니까 규제하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이런 가설들은 현상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든지 설명을 하려고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논리들 중에서 그럴듯한 것,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그대로 맞은 것들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규제는 가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책의 속성을 두고 가설, 이렇게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빗 랜도우라는 교수입니다. 정책이 가설이라면 규제도 가설이 되어야 되겠죠. 규제는 정책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니까요. 가설은 입증 과정에서 맞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지만 틀리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왜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런 것은 맞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글쎄 솔직히 얘기하면 가설도 늘 참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쩌면 틀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규제로 돌아가 보죠.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속도 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재래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형마트의 휴업을 강제한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정확하게 가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설계 논리를 거꾸로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 이것이 가설인 이유는 도입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정부가 생각한 대로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사전적으로 자신이 도입한 규제가 처음 생각하는 대로, 즉 가설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가 마구잡이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대형마트의 휴업을 강제하면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유통시장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품이 서로 대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대형마트의 거래를 줄이게 되면 이런 거래 수요가 재래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는 암묵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규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타당한 이론에 근거한 규제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부활절 칠면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칠면조를 가두어 놓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8시라고 하죠. 문을 열어서 모이를 주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니까 이제 칠면조는 아침에 문만 열면 모이 상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칠면조가 가진 이론은 반복적인 가설 실험을 통해서 아침에 문이 열리면 모이가 나온다, 이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부활절 아침은 달랐습니다. 이날은 문을 열고 들어온 주인이 모이를 준 것이 아니라 칠면조를 잡아서 털을 뽑고 요리를 해서 먹어버린 거죠. 이론이 틀린 이날, 칠면조에게는 문을 연다는 것은 모이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제삿날이었던 거죠. 매일매일 맞던 가설이 부활절이 되니까 틀린 가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늘 맞았던 가설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틀리게 되죠. 가설은 늘 잠정적으로만 맞는 겁니다. 이것이 규제의 두 번째 속성인 잠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가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이 가설은 생각보다 맞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논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형마트 휴업을 하는 날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다시 마트에 나가서 이제 더 많은 물건을 샀죠. 어제 장을 못 봤으니까요.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과 대형마트에서 사는 물건의 대체제가 된다라는 논리에도 함정이 있었죠. 재래시장에서 파는 양파나 오이나 파 이런 것들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파, 양파, 오이와는 당연히 같은 제품이죠. 그래서 대체제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 사든 싱싱한 것을 사면 된다. 된장찌개도 맛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대체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구매와 소비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죠.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도 사지만 먹자골목도 들려서 맛집 국수, 비빔밥, 오뎅, 떡볶이도 사 먹습니다. 대형마트는 좀 다르죠. 야채도 사지만 간 김에 옷도 사고 라면도 사고 텔레비전을 살 때도 있습니다. 모두 한 곳에 물건을 파니까 가능한 일이죠. 즉,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크게 보면 각각 다른 상품과 다른 서비스를 팔고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대체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의 논리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아시죠? 모여서 하면 집적 효과로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운타운에 가게가 모여 있는 것, 산업단지에 공장이 몰려 있는 것, 실리콘밸리에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것, 다 클러스터 이론의 논리입니다. 유통시장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유리하죠. 만약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인접한 거리에 있고 각각 차별적인 장소적인 특성과 소비 환경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손님이 재래시장에도 가고 재래시장 손님이 대형마트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정부에서 대형마트를 월 2회 휴업을 규제하는 것 별로 신통치 않았던 이유가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가설이 틀렸던 겁니다. 사실 가설은 틀린다는 것, 규제도 가설이고 틀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부가 규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되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름 해결책을 내려고 고민하면서도 그 고민이 늘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진 제한된 합리성은 가설이 틀릴 수밖에 없고 어떤 시기에는 맞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20세기 사회철학자인 칼 포퍼는 이론과 사이비 이론을 구분하는 기준을 틀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정의했습니다. 틀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론이라는 거죠. 규제는 가설이다.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정부가 규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국가가 규제 관리를 사이비로 할 수는 없겠죠. 어쩌다가 맞으니까 그냥 한다. 그게 우리나라 철학이고 우리나라 정부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우긴다면 그냥 국가 경영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좋은 국가, 좋은 사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운영은 체육관에 나가서 아마추어로서 운영하는 것을 즐길 뿐인 우리들과는 다르죠. 프로여야죠. 정부가 아마추어면 사회도 아마추어가 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국민도 아마추어가 되겠죠. 물론 비교적 괜찮은 국가, 비교적 괜찮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규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규제에도 나이가 있기 때문이죠. 규제의 연령, 규제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냐라는 겁니다. 2014년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한번 분석했었습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규제 2885개를 분석했더니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규제가 298개, 10.3%였습니다. 20년이 된 규제도 211개,
10년 이상이 된 것도 951개가 되었습니다. 10년도 안 된 비교적 새 규제는 1425개로 49.5%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오래되었다고 모든 게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며 요즘처럼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어도 20년, 30년 된 규제는 과연 도입 당시의 가설이 여전히 유효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부터 30년쯤 전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300달러, 지금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됐던 때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유선전화 시기이기도 하죠. 2004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피처폰을 쓰던 시기이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배달도 하고 주식도 하고 수업도 듣고 계좌 관리도 하고 KTX 승차권도 구매하던 것은 적어도 2015년 정도 전쯤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풍경이죠. 이렇게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규제는 그만큼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정부가 주기적으로 규제개혁, 규제관리라는 이름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를 찾아서 고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규제일몰제 들어보셨나요? 5년 정도 된 규제를 활용했다면 이 규제가 지금도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자주자주 찾아서 규제의 개선에 근면한 국가가 국민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